자, 2022년 신년계획 한국사 교과서를 바꾸자. 올해는 대통령과 지자체장만 바꾸지 말고 교과서를 바꾸자라는 주제로 연속 강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사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알았던 것이 과연 진짜 고구려냐라는 거를 방송했을 때 여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오늘도 고구려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의 이야기들은 항상 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광개토대왕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그려놓고 고구려가 강대하다고 해놓고 해보면 항상 여기 요하를 못 건너간 걸로 이렇게 해놓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요. 광개토대왕 비에 보면은 염수에 다다랐다라고 하는데 그 염수가 어디냐면 염수는 물이 짠데요. 예전에는 그 바다였던 곳이죠. 지금 내몽골에 가면 시라무랭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물이 짭니다. 그럼 내몽골까지 다 갔다라고 기록에 다 있는데 여기 요동을 못 건너간 걸로 해놓고 이게 마치 고구려의 최대 판도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는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고구려사를 깎는 것이 아주 신념화가 됐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규경량이라든지 안정준이라든지 무서운 아이들 제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저 이력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총독부 역사관 만세하고 역사비평이라는 총독부 기관지에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해가지고 특집으로 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하시다라는 걸 실었더니 그 다음 곧바로 규경량은 가톨릭대 교수로 가고 안정준은 서울시립대 교수로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즘엔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광개토대왕 비문은 다 뻥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뻥친 거다. 다 거짓말한 거다. 거기에 진짜는 야마도회가 나오는 그 부분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 고구려 역사를 깎아내리는 지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동북공정 전엔 조금 하다가 요즘 일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야기 안 하면서 문화만 먹으면 된다. 역사는 우리가 안 해도 저 규경량이니 안정준이니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광개토대왕 비문까지를 다 가짜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왜만 진짜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얘기할 게 뭐 있냐. 한국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한복 중국 거고 김치 중국 거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고구려를 갖다가 중국의 지방봉건 정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광개토대왕 비문에 가보면은 비문 설명문에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써놨어요. 거기를 갖다가 중국에서는 또 애국주의, 교육주의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국의 초중고생들 광개토대왕 비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다 우리 지방봉건 정권인데 한국에서는 자기네 거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의 초중고생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들끓는 겁니다. 한국 웃기는 나라네. 왜 자기네 거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여기보다 훨씬 더 이쪽까지 광개토대왕이 공격해서 점령했다라고 하는 기록들 다 하고 그나마 촉수하고 촉수해갖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도 요걸 갖다가 현재 광개토대왕 비문 내용은 다 뻥이고 거기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의 조국인 야마도회에 관한 것만 진실이야 라고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이 광개토 비문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배워왔습니까? 려수전쟁 이렇게 배워왔죠? 왜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했으면 앞자 고자를 따가지고 고수전쟁이라 그래야지 왜 뒷자를 따가지고 이 려수전쟁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고구려를 깎아내릴까 머리 써가지고 그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했으면 신당전쟁이지 나당전쟁이라 그러고 그런 식의 표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고구려 강역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스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거의 300여 년 만에 중국의
후한 시대가 삼국시대로 접어들었다가 거의 280년, 300여 년 만에 통일정권이 들어섰어요. 수나라라는 통일정권이.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중국에 통일전쟁이 들어서니까 고구려에서는 곧바로 전쟁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단재 신초 선생이 동아시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많지만 결국 남는 거는 중국과 우리 둘이 남는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내부가 분열돼 가지고 내부 통일에 바쁠 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양쪽에 통일 정권이 들어서면 충돌하게 돼 있다. 고구려 자체는 광교토대왕 비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구려 임금을 갖다 천재지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자,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구려가 황제의 나라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고구려는 그 사나이에 말가리다 하는 여러 제후국들을 거느린 황제의 나라죠. 통일 정권이 들어서면 자기네가 또 황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문제가 통일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고구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전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의 체제 속에 편입돼 가지고 신하로 자처하면 됩니다. 근데 고구려는 그게 싫은 거예요. 황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그런데 뭐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지금 고구려가 항상 요하를 건너가지 못한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실린 이 그림 자체가 보면은 역사라는 거는 무조건 교과서나 선생님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고 왜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그림이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수나라에 뭐 흔히 133만 해가지고 2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모인 곳이 탁군 이란 곳인데요. 이 탁군 베이징이라고 써놨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탁군은 지금의 탁주라고 부르는데 그 북경에서 서남 쪽에 약 15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탁군에서 북경까지가 약 150km고 북경에서 요양까지가 약 600여 km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650km인데 650km를 가야 이 요양이 바로 요하가 흐르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650km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 1600리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수나라 군사들이 걸어서 1600여 리를 터벅터벅 걸어야 비로소 요하라는 국경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갔어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이야기죠. 전쟁하는데 걸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식량 잔뜩 짊어지고 식량을 보급하는 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무기를 잔뜩 짊어지고 1600리를 650km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대전까지 와야 되죠? 그 거리를 잔뜩 무거운 무기 짊어지고 걸어가가지고 1600여 리 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전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맛이 나겠어요? 그 뭔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이야기는 다 뭐냐면 고구려 국경이 요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탁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가야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한 2, 3일 진군하면은 국경에 도달해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깎아 내리기 바쁜 건데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고구려의 강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찾아보면 적지 않게 있어요. 이 지도는 중국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많이 하지만 역사 왜곡이란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네들도 모르게 단편적으로 역사 왜곡하는데 저희 같은 일관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 모순이 훤히 드러나죠. 그럼 중국에서 감추고 싶었던 역사들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수양제가 200만 대군 가지고 고구려 공격하잖아요. 이때 보면은 배구라는 신하가 있는데 배구라는 신하가 수양제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구려의 땅은 본래 고족국입니다. 주나라 때 기자를 봉했고 한나라 때는 삼군이었고 우린 한사군 하는데 여기선 또 삼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사군, 그 삼군이 있던 지역이 고구려 강역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벌써 한사군이 뭐 평양에 있었다 하는 게 다 헛소리라는 게 이 말 하나에서도 드러나죠. 진나라 때도 역시 요동에 해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때도 요동이었고 그러니까 한반도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정확하게 말한 건 고구려는 원래 고족국 땅이
땅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고죽국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고죽국은 어디냐면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들이 백이숙제죠. 그 백이숙제의 고국이 바로 고죽국이에요. 여기다 동이족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통용되는 지도인데요. 여기다 기자조선 그려놓고 임든 그려놓고 진봉 그려놓고 이건 전부 다 헛소리인데 고죽국에 관한 거는 중국인들이 우리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다 왜곡하는데 우리 역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왜곡이 덜하죠. 그래서 고죽국을 어떻게 그려놨냐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여기 북연, 여기가 북경 쪽이라는 거고 이 일대까지 고죽국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의 하북성과 하남성 일대를 갖다가 고죽국이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여기를 갖다 고구려라고 하고 있는데 고죽국의 고구려를 침공하던 수양제 당시에 배구라는 신하가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 땅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고죽국은 어디입니까? 중국 지도로 봐도 지금의 하북성과 하남성 일대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를 갖다가 고구려 강역으로 그려놓은 건 다 헛소리고 이 지도를 따르면은 여기까지도 한때는 고구려 영역이었는데 이 무렵에는 여기쯤까지는 고구려 영역이 되니까 탁군에 모여서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식민사학자들 거품 물고 난리 나죠. 아니 고구려 강역이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봐준 건데 여기까지 왔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수양제가 이 133만 대군 200만 대군을 출진시키면서 이 진경로를 갖다가 설정을 하는데요. 명령하는 겁니다. 진경로를 좌 12군 52군으로 나눠가지고 좌 12군 52군은 전부 다 육군입니다. 좌 12군은 구체적으로 좌 12군의 1군은 어디를 통해서 모이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상의 여러 군사들은 먼저 묘당의 계략을 받들어서 잇따라 역참을 나아가 모두 평양으로 집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양이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 수도가 지금의 평양인가 평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즘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의 평양이라고 식민사학자들은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평양으로 모여라. 그 다음에 52군도 평양으로 집결하라 라고 평양으로 다 집결을 시켰어요. 고구려 수도를 평양이라고 말하니까 좋다 이거죠. 그럼 평양이라고 치고 한번 논의를 전개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모여서 어디를 거쳐서 평양으로 모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탁군에서부터 최소한 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이 평양에 모여야 되겠죠. 과연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식민사학들은 뭐 갖고 이야기하냐면 고조선, 위만조선이 수도가 평양에 있었고 그 평양에 뭐가 있었냐, 낙랑군이 있었다. 다 그 논리 가지고 평양을 갖다가 고대 중국의 식민지를 삼아 놓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이 전부 다 한사군 지역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중국의 강역으로 갖다 바치는 게 이제 남한 강단학자들의 행태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낙랑군의 위치나 임든 진본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설명한 지명들이 묘하게 수나라 양제가 133만 대군, 그 200만 대군을 좌12군, 우12군으로 나누어가지고 진경로를 설정을 해줄 때, 명령할 때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군 제1군은 누방도로 나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방도를 갖다 식민사학에서는 평안남도라 그래요. 제2군은 장잠도, 황해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평양인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군사는 어쨌든 뭐 평안남도 성천이라는 건데 또 한 군사는 요 황해도로 거쳐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10군은 조선도로 평양을 거쳐갖고 평양으로 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12군은 낙랑도로 낙랑도 평양이라는 거잖아요. 평양을 거쳐서 평양으로 와라. 이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탁군에서 명령 내리면서 너는 평양을 거쳐서 평양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우12군은 더 웃겨요.
52군의 진경로 중에는 제1군은 점제도를 거쳐서 오라는 건데, 점제도는 평안남도 용강이에요. 제2군은 함자도, 황해도 황주입니다. 그 다음에 제4군은 임둔도, 임둔은 강원도를 거쳐서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군은 제해도인데, 제해도에 대해서 지금 그려놓은 거 보면 포천쯤 그려놨어요. 경기도. 제9군은 갈석도로 거쳐서 와라. 갈석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지도들을 보면은 여기쯤에 있는 산이 갈석도죠. 그런데 10군은 여기를 거쳐서 오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군사를 보면은 제9군은 갈석도를 거쳐 갖고 오라고 해놓고 나서 제10군은 또 동이도를 거쳐서 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11군은 대방도를 거쳐서 오라고 했는데, 동이도가 어디냐면 함경남도 원산쯤 돼요. 대방도는 황해도고. 그럼 한 군사는 뭐 여기쯤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를 거쳐서 오는데, 또 한 군사는 어디로 와요? 원산을 거쳐서 일로 오라는 거고, 또 한 군사는 황해도에서 일로 오라는 거고, 이런 작전 명령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SF 같은 내용이 통하는 게 한국식민사학계인데요. 한국식민사학계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남한의 역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역사 관련 국가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학술원 이런 데를 100% 장악한 한국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인들도 한국이 저렇게 주장하네 라고 하니까 뭐 별로 반박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 이 지도는 이 중국 역사 지도집, 동북공정의 이론적 바탕이 된 중국 역사 지도집을 그대로 다 베낀 거라 그랬죠.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추양제가 지시한 진경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탁군에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와라라고 하는데, 탁군을 거쳐서 탁군에서 출발했으면은 다 중간에 이쪽에 있는 지역들을 거쳐서 오라 그러지. 지금 어떤 군사는 50군은 여기 함경도 이쪽 원산을 거쳐서 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6군은 제해, 지금 경기도를 거쳐서 오라는 거고, 4.2군은 장잠, 황해도를 거쳐서 오라는 거고. 그럼 이 수양제가 미치지 않았으면은 이 작전명령서에서 말하는 그 지명들이면 이 당시 수나라 군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공수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 공수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원산에 50군을 떨어뜨려야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133만 대군을 24군으로 나눴으니까 한 군사당 야간 한 7, 8만 명 이상은 되는 거죠. 공수부대가 없으면은 올 수 없는 대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이 서너 개인데,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수나라는 공수부대가 있었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결국 해병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52군, 42군은 수군에 대한 명령도가 아니라 다 육군에 대한 명령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이었고 한사군이 지금의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100% 다 헛소리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중국인들이 그린 지도처럼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의 땅입니다라고 했으면 여기쯤에 출발해서 고죽국 땅이 여기 어디를 거쳐가지고 고구려 수도 평양이 지금의 북한 평양이 아니라 요하를 흐르는 요양쯤이 고구려의 옛날 평양일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고, 그럼 고구려 강역은 이쯤 되면은 여기를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여기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투성인 거죠. 이따위 얘기를 교과서에 실어놓고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요만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대동강과 용원강 여기까지가 통일신라고 나머지 쪽은 전부 다 중국 땅이 됐다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헛소리인데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부라는 거를 세웠는데 평양이었다, 이따위로 지도에 그려가지고 가르치죠. 이 안동도부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북성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북성 일대가 바로 안동도부가 있던 곳이에요. 중국 사료 보면, 우리 사료도 아니고 중국 사료 보면 다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해방 75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뭐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나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사 편수에서 만드는 교과서를 향하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과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들만 바꾸지 말고 이 교과서를 갈아엎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세웠던 역사관으로 이 교과서를 다시 쓰는 그런 원년이 될 때 비로소 정권 교체한 의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자체장들이나 의원들이 바뀌는 이유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